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앞서 보신 것처럼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대했던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가 좋은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애플이 3%의 급락을 보이면서 기술주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날은 아이패드 미니가 매장 판매를 시작한 날이기도 했죠. 또 지난 금요일은 사실 지표나 이슈가 증시를 움직였다기보다는 미 대통령 선거를 한 주 앞둔 금요일이었던 만큼 투자 심리가 관망세에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죠. 6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글로벌 이슈를 호학제로 짚어본 뒤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 10월 취업자 수가 17만 1000명을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자리 증가세가 더 가파라지면서 경제 확장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 주문 증가폭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4.8%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5.5로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에다 서비스업 PMI까지 확장세를 키우며 중국 경제가 4분기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15개월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5.4로 여전히 기준선 50을 밑돌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최소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가전 빅3가 구조조정과 투자 실패의 악순환을 겪으며 지난 20년간 거둔 수익을 5년 만에 다 까먹었습니다. 네, 이번 주 세계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정치적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어떤 기류가 좀 느껴집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막판까지 혼전에 혼전을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격차가 아주 미세해서요. 사실상 전국 지지율은 동률이라고 합니다. 다만 선거인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앞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도 성향의 매체죠. 리얼 클리어 폴리틱의 설문조사에서는 10개 문항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4개, 롬니 후보가 3개 질문의 지지율이 높았고 나머지 3문항에서는 지지율이 동률이었습니다. 로이터가 4개 경합주 여론을 조사한 결과도 오바마 대통령이 2개 주에서 좀 앞섰고요. 한 주에서는 롬니 후보가, 나머지 한 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매우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은요,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아서 이들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 방식입니다. 총 선거인단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적 지지율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뜻밖의 결과가 나왔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합주에 대한 승부가 치열합니다.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12개 주가 경합주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오바마 대통령이 9대3으로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 초대 허리케인 샌디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바 있죠. 이로 인해서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주에서는 이메일로 투표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하네요. 이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면요. 오바마는 큰 정부, 또 롬니는 작은 정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오바마는 중산층 확대에 집중하면서 이를 위해 부자 증세 등 정부의 개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롬니는 세금 인하와 각종 지원으로 민간 부문을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세금과 재정 정책 면에서 롬니를 지지하는 측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상관없이 대선 이후에 증시의 상승 랠리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6일 밤이 지나도 승자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흔들릴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막판까지 초박빙의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 물론 경제가 가장 큰 이슈로 다뤄졌고요. 앞으로도 두 후보의 정책 방향에 글로벌 경제도 주목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주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도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미 대선에 비해 보자면 불확실성은 다소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10년간 이끌 총서기와 새 지도부들이 대거 선출되는데요. 총서기에는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가 취임할 것이 확실한 상태고요. 하지만 다른 축인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 승계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상무위원회 위원은 현 9인에서 7인 체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한 자리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상 결정이 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의 새 정부가 과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느냐일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중국의 이 바오바 성장, 연 8% GDP가 무너지는 위기에서 시작되는 이 시진핑 정권, 고민이 깊을 텐데요. 내수 진작에 더 집중하는 성장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보다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별적인 투자 정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그 외에 이번 주 주요 일정 잠시 간단하게 짚어보죠. 주요 경기 지표로는 오늘 중국의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HSBC가 발표하고요. 미국의 10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도 발표됩니다. 시장은 제조업에 이은 호조세를 기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미국의 9월 소비자 신용이라든지 무역 수지, 11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번 주 발표됩니다. 또 최근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는 유럽의 행보도 주목해야겠습니다. 8일에는 ECB가 통화 정책 회의를 여는데요. 이번에도 금리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 그리스죠. 이제 곧 유로그룹 회의가 열릴 것인데 이전에 7일 그리스 의회에서 그 긴축안이 상정됩니다. 과연 지지부진 끌어온 그리스 추가 지원이 이번 주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